네,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가지고 단타칠 것 같은 남자 단타개미 박씨입니다. 100만 원으로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낸 우리 스케일핑의 아버지, 스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마세부님께서 자면서도 들어야 하는 필살의 우리 전업 투자자를 위한 글, 공략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같이 읽으면서 제 생각도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도 뭐 좋은 생각이라든지 제가 조금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생계형 투자자가 돈을 벌고 싶은가? 매달 수익을 내야 한다. 대안은 대리운전, 편의점 등 밤에 해야 한다. 그리고 아침 8시 30분에 PC를 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정신력이 상승한다. 생계형 투자자라면 이제 돈을 매달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밤에 하는 거, 그러니까 장시간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이제 현금 요거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꼭 돈을 벌 거야 라고 사직생의 마음으로 한다.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매매를 하는데 바로 수익이 안 난다. 넘어야 할 관문이 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쫓아가서 사게 된다. 이제 추격 매수하는 거죠. 모르니 관망하다가 올라가니 가나보다 하고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손절 매도를 즉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면은 안 갈 때 바로 또 자를 수 있는 손절 매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1+1이 되어야 한다. 추격 매수가 되면 손절매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게임이든 유리하면 쳐들어가고 순간적으로 불리하면 후퇴다. 순간 실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계속 누가 봐도 뭐 전구를 뚫을 것 같거나 아니면 뭐 수급이 몰린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같이 매수에 동참을 하고, 순간 봤는데 아니다, 뭔가 매도 호가에 계속 물량이 쌓이고 큰 물량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실행 능력. 이게 이제 보고 있다 보면 저도 가끔 이러다가 이제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걸 보고 바로 미련 없이 시장가 매도를 누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경제에 올라야 한다. 이것이 관문이다. 하는 순간 게임은 끝나 있다.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쎄할 때 설마 하다가 빠진다. 쎄한데 손절이 되어야 한다. 하고 손절하면 안 된다. 쫓아가서 샀기 때문에 더 볼 것이 없다. 이것이 천당과 지옥 사이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투력이 높아졌을 때 이 나약함을 고칠 수 있다. 빠지면 뭐 또 오르겠지 하는 여유로운 마음은 아직 아닌 것이다. 육체가 편하면 안 된다. 불평, 불만 같은 나쁜 것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고쳐야 한다. 눌림목이지만 이것도 쫓아가서 사는 것이다. 가는 척 하다가 쭉 빠질 수 있다. 무언가 정신력과 일치시켜라. 하루 노동으로 번 5만 원을 아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주식은 적게 이익 보고 크게 손실 봐서는 안 되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즉 손익비가 맞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눌림목이지만 이것도 쫓아가서 사는 것이다. 요거는 좀 성급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요거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격 매수 손절매는 사람 힘으로 있는 구멍인데 이걸 고칠 수는 없다. 사람이니까 가지고 있는 구멍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돈을 못 번다. 절치부심으로 손절매 물타기 고쳐 나가면서 조금 버니 마음의 안정을 찾고 하다 보면 또 깨달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 뭐 손절매, 요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내동매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사람이니까 가지고 있는 구멍이다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비정상적으로 이거를 진짜 이를 악물고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계좌가 플러스로 올라온다. 사람은 지식으로 돈을 번다. 지식은 정신에서 나온다. 득도를 해야 깨닫는다. 정신 집중과 고단함으로 생긴다. 한 달 만에 돈을 벌기 시작했다. 와, 이거를 저는 지금 3년이 지나도록 못 벌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벌기 시작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주식이 움직인다, 오른다, 조정받다가 또 간다, 조정받아 또 가니 산다. 그러니까 조정받다가, 그러니까 뭐 전고를 뚫고 이제 매물을 막 쏟아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상승할 때
그때 사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은 편한데 주식은 내려간다. 그래서 반대로 한다. 심리적으로 제일 무서우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 구간에 사보자. 그러니 마음이 불편하다. 오르다가 만주 받치니 또 깨지고 2만주 받치는데 깨지고 갑자기 10호가가 없어진다. 이때 사본다. 그러니까 10호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그 매수 호가 창에 누가 이제 던져가지고 아예 그냥 뭐 매물이 없는 거죠. 매물이라기보다 매수 호가 창에 이제 물량이 없는 거죠. 그때 이제 사본다는 거죠. 그때가 사실은 제일 무섭잖아요. 누가 봐도 뭐 더 던질 것 같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손이 떨린다. 제 손이 떨리겠네요. 자, 그러다가 슬금슬금 오르다가 갑자기 튄다. 큰 물량이 있는데 더 가야 하는데 못 갈 때 팔았다. 그러니까 뭐 위에 또 이제 매도 그 호가에 이제 또 어느 정도 큰 물량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돌파를 못하고 못 갈 때 이제 방어로 매도를 하셨다는 얘기 같아요. 이랬더니 수익이 났다. 이걸 한 달 안이 돈을 벌었다. 승률은 똑같은데 구간을 많이 먹고 손절이 짧으니 돈을 버는 거다. 역시 손익비네요. 이게 지식적인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거다. 언제 한 방이 빵 터질지 모르는데 옳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 번다. 올바른 방법으로 넘고자 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철학이다. 어떨 때 사고 어떨 때 파는 거다. 매매 기법이다. 이걸 정해놓고 재료가 있으니 거래량이 살아있으면서 올랐다가 빠질 때만 사면 돈을 버는 거다. 이것을 2년 동안 했다. 뇌가 스트레스, 심장이 쫄깃했다. 그래서 1, 2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니 증세가 없어졌다. 초인적인 정신력을 필요로 한다. 더 단기일수록 심하다. 생계형 투자자라면 목숨을 각오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기법당 2년씩 걸린다. 종가에 갈만한 것 쭉 빠져서 하방 경직 그런 것만 사면 된다. 10분 안에 잘 팔게끔 만들면 된다. 1, 3, 5% 정도의 수익을 준다. 수익 날게 안 나면 속이 쓰리다. 이걸 6개월에서 1년 하다 보면 내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든다. 그래도 안 되면 강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제가 봤을 때 안전장치는 이제 뭐 손절매겠죠. 손절매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계속 안 되는 원인을 중얼중얼 하면 된다. 이것이 쇠뇌의 힘이다. 종교와 같다. 종교의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하게끔 믿는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우면서 했다. 그래서 돈을 벌었다. 메모장을 가져다 놓고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의 문구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을 빼곡하게 정성스럽게 적는다. 오타가 나면 다시 적는다. 밤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난다. 깨알만하게 적는다. 다음날부터는 몇 달은 노력 안 해도 번다. 4시간에서 5시간 집중해서 쓴다. 이것이 뇌리에 박혀 실수를 안 하게 된다.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노력해서 성공한 케이스다. 와, 이거 보면은 거의 4시간, 5시간 동안 이제 그 깜지처럼 이렇게 또 쓰신 것 같아요. 스캘핑 매매 시 매도 방법은 종거점을 돌파 못하면 매도, 돌파 후 꺾이면 매도다. 1파 상승으로 매도 후 눌림에서 다시 사는 반복적인 것이 스케일이다. 초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1파에서 정리한다. 그러니까 뭐 딱 눈에 보이는 만큼만 드시는 거죠. 요거 더 갈 거야, 아니면 VI까지 갈 거야, 아니면 뭐 라운드 피겨까지 갈 거야 라고 버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가다가 정고점 돌파 못하면 바로 털고, 그리고 정고점 돌파를 했는데 더 못 꺾이면 팔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현재 가창은 주문 수량, 주문 숫자를 잘 봐라. 여러 명이 주문 내는 것이 좋다. 매수, 매도 1에서 3호가를 잘 봐라. 감이 올 것이다. 한 사람이 낸 주문인지 여러 사람이 낸 것인지를 봐야 한다. 거래량 많고 재료 있고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으로만 1년간 보면 감이 온다. 뭐 여러 명이 주문 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포지션 매매, 장중 추세 매매는 강세장, 주도주, 테마 대장주 이때만 맞는다. 그러니까는 추세 매매가 이제 한번 사서 이제 쭉 끝까지 추세를 발라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강세장, 주도주, 테마 대장주 이때만 맞고 다른 것들은 잘 안 맞는다라고 이렇게 경험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적과 재료를 보고 매매하라. 왜 오르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차트가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한다. 상승의 원인을 찾아라. 원인은 보통 재료, 실적, 테마, 기대감, 이유 없는 상승, 이렇게 나뉜다. 시장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매일 지켜봐야 한다. 종목에 대한 연속성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다. 반드시 재료를 파악하라. 한때 이제 AI가 핫했죠. 작년 초나 아니면은 완전 또 2021년도에는 또 로봇이 핫했고, 그런 것들 이제 시장에서 유행하는 테마주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지켜보고, 또 이제 종목의 연속성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재료를 파악해서 이 재료가 더 갈 건지 아니면 이제 반짝하고 끝나는 거지. 요즘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돼지열병이나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반짝하고 끝나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재료를 잘 파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볼 땐 분봉, 다른 종목을 보다 돌아왔을 때 그동안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는 것이다. 요거는 키움증권 그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분봉을 잘 안 보신다고. 근데 몇 분봉 보냐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5분봉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분봉도 그냥 주의 깊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이거를 그냥 파악하려고 잠깐 본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의 호가창에만 집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호가창을 보라, 이렇게 또 바로 나오네요. 스캘핑은 무조건 눌림목 매매한다. 거래량이 증가하며 상승할 땐 매도가 많고 매수가 적을 때 상승한다. 그러니까 매도에 좀 물량이 가득 차 있고 매수가 좀 없을 때 그때 상승한다는 말씀이시죠. 매도에 많이 걸어둔다는 건 시장가로 팔 의향이 없다는 것이다. 매수가 부근이나 위에서 조정이 길어지면 두고 보고 매수가 아래에서 나오면 손절한다. 스캘핑 하는데 내가 산 가격에서 계속 안 움직이면 종목 선정이 잘못된 것이다. 시장 중심주를 매매하라. 동시호가 8시 59분 50초에 개파락이면 아래서부터 올라온 건지 위에서부터 내려온 건지를 보면 개파락 후 바로 가는지 더 빠졌다가 가는지 알 수 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밑에서 이제 마이너스 원래 10%였는데 마이너스 한 1, 2%까지 올라오면 요것도 개파락이지만 아래서부터 이제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고, 아니면은 위에 원래 처음에는 한 플러스 3% 이렇게 시작할 것 같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 2% 이것도 이제 개파락이죠. 요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빠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를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저희 짧은 소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 매매 방식을 깨우치는데 2년씩 걸렸다. 2년이 되어 그 기법의 그랜드 마스터가 되니 또 다른 매매 방식을 깨우치게 된다. 그렇게 시장에 참여한 상태로 긴 시간이 흘러갔다. 요거는 예전에 제가 어디 인터뷰인가 어떤 분이 이제 마하세브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신풍제약인가 아무튼 약간 바이오주를 스캘핑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그 대회 내내 그 한 종목만 그냥 사신 다음에 안 파셨다고 했나? 근데 그게 결국 이제 터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1등인가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스캘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가 베팅이라든지 상따 여러 가지 그런 매매 방식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자는 원금을 작게 해서 몰빵을 질러야 한다. 고수는 시장이 좋을 때 잘 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어 단타치기 어렵고 그럴 듯한 거 사서 물렸다. 그동안 소외감을 느꼈는데 또 지른다. 이걸 크게 지르면 돈 싸들고 와서 망한다. 고수가 이렇게 망한다. 고수들도 이렇게 시장이 바뀌어서 단타치기가 어려운데 예전처럼 이제 그럴듯하게 해주면 전고 뚫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거 샀다가 이제 물리고 또 이제 여기서 못 먹었으니까 이제 소외감을 느껴서 또 다른 올라오는 종목을 지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빵빵하다가 고수들도 이럴 때 망한다고 하네요. 고수는 물타기 할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단기 매매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손익비인 것 같아요. 그죠? 물타기 결국 해서 한 방 맞으면 몇 달치가 아니라 거의 심하면 1년치 수익도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 조건의 절대 법칙. 절대 법칙이라는 얘기를 보니까 이거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5일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어야 한다. 일봉이겠죠. 또 거래 대금이 커야 한다. 재료가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서만 무조건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5일선 아래에서는 스캘핑 밖에 없다. 5일선 위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5일선 아래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그러니까 5일선 일단 아래 있다는 거는 그 앞에 이제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랑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먹을 수는 있는데 이제 크게 추세를 먹으려면은 그 매물대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5일선 위에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또 이제 매물대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도 종가에 사든 중간에 사든 상따를 하든 그럴 때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잘 통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5종목 이상 보지 마라. 1회에서 3위 테마만 봐라. 이중 대장주만을 매매한다. 눈치 볼 필요 없다. 오로지 수급과 재료 크기만으로 한다. 하다 보면 눈이 뜨인다. 요거는 이제 그 많은 고수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대장주만 해라. 테마 좋은 것만 해라. 테마 대장주만 해라. 요런 말씀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대기 매수세가 없다는 뜻이다. 이런 구간에선 보수적으로 하라. 거래량이 많으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라. 돌파 매매 절대 하지 마라. 돌파하건 안 하건 눌림에서 사야 한다. 왔다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 어설프게 세 방째에 들어가지 마라. 요거는 하한가 3방 맞았을 때는 요거 이제 풀리겠구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어설프게 들어가지 말란 얘기겠죠. 중요한 게 핫다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핫다가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라는 말씀 같아요. 종목 선정은 3가지다. 상한가 종목, 테마주 개별, 우량주 이 셋 중에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라. 호재 발생, 일봉 5일선 위, 거래대금 풍부 이렇게 종목을 선정 후 분석하라. 장중에 절대 검색해서 매매하지 마라. 조건 검색 안 되고요. 추격 매수 안 되고요. 무조건 눌림목 매수만 해야 한다. 돌파 매매도 눌림목 매수. 요거는 저도 이제 돌파 강의를 들었는데 돌파할 때 사시는 분도 계시고 돌파하기 직전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요거는 약간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없으면 하지 마라. 오늘만 날이 아니다. 종가 매매는 갭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다. 갭이 크지 않은 초대형주는 하지 마라. 저점 매수만 하면 돈을 번다. 저점을 잡으려는 노력만 하라. 공포에 사는 것이 기본 매수이다. 탐욕과 공포를 바꾸는 연습을 하라. 외국인이 하루 종일 파는 날은 동시효과까지 빠진다고 생각하라. 지금보다 절실한 내일은 없다. 삶은 그리 길지 않다. 주도주 없는 시장이 지속되다 보면 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생존이 어려운 회사들 위주의 기법이 머니게임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주식들은 작전 중에만 하고 꺾일 땐 하지 마라. 반드시 악재가 나온다. 자본 잠식, 매각 결렬 등 이런 악재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정할 게 없다면 이런 종목이라도 매매를 하라. 상승 추세가 있을 때 짧게 위험한 작전주는 기대감이 형성되며 추세 상승 중에만 초단기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웬만하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옳다. 시장이 어려울 땐 장 시작 후 저점 매수 후 매도하는 방법 외에는 정답이 없다. 상승 추세가 완연한 종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루 중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승부와 욕심은 다른 것이다. 승부는 원칙을 가지고 이 지점에서 하겠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만 들어가는 것이 승부고, 욕심은 그냥 올라가면 따라가고 내 타점도 아닌데 막 욕심 부려가지고 매매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팔고 더 저점에서 사야지 생각해라. 그런 손절이 된다. 손절할 때 어떡하지 하면 이미 실패한 것. 손절할 때 아싸 이 마인드로, 왜냐면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손절해야 한다.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알고 단타하라. 매매 종목의 지수와 연관관계 등 또 수급을 체크하라. 외국인 기관 무엇을 사는가. 요거는 이제 저도 잘 옛날에는 안 됐는데 시장 상황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즘에
눌림목이 잘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뭐 상따가 잘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돌파가 잘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뭐 종배가 잘 되는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그 트렌드를 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한 중후반부터 요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종목은 실적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실적 혹은 기대감. 기대감으로 가는 경우엔 상승 추세를 이탈할 때까지만 한다. 단기 투자자는 추격 매수만 안 하면 큰 손실은 면한다. 방안 3가지 말씀해 주셨네요. 눌림목에서만 사라. 상한가 매매 빼고 선수의 마인드를 가져라. 눌림목에서 사면 손절을 잘하게 된다. 적어두고 새겨들어라. 반드시 적어놔라. 안 그러면 까먹는다. 오늘 여러분들 모니터 앞에다가 내가 중요한 원칙 같은 거 다들 포스트잇으로 많이 적어두고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기법으로 수익을 내려면 매매 기법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만들어진 배경 이해, 효율적인 사용법, 알맞은 종목 선정이랑 타이밍, 사용자의 적합성 및 컨트롤 능력.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좋은 기법도 내 성격이랑 이런 게 또 안 맞으면은 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자, 수급만 보지 말고 수급의 원인, 재료를 반드시 봐라. 지혜를 얻어라. 매매 툴만으로 공포 구간을 넘을 수 없다. 악재가 나왔는데도 별로 빠지지 않는 것은 하지 마라. 가격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우리 마하세븐님께서는 이렇게 마하세븐 주식 공감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도 이제 글을 올리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더 배우고 스캘핑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 아니면 마하세븐님의 좀 글을 더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카페에 등록을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고 다양한 또 그런 글들을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좀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콘텐츠 위주로 한번 계속 꾸준히 한번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또 제 채널 보면은 마하세븐님께서 그 뭐 만드신 영상 중에 뭐 스캘핑의 정의라든지 뭐 그런 뭐 손절매하는 방법, 내동매매 줄이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영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